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한 기운을 뿜어내는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강의에 오셔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에게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전념시켜주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냐? 행복한 사람들과 보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했었던 연구, 한국 성인들이 어느 어느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라는 이 행복의 두 개의 축을 강하게 경험하는지 가장 즐거울 때는 연인과 있을 때고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네. Y축이 즐거움이고요. X축이 의미인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와 의미와 이 자녀와 연인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배우자, 네.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이렇습니다. 연인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해보면 family and friends, 두 F예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명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우리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걸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의 부질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거냐인데 우리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집에서는 안 되는데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면 기도와 명상이 잘 됩니다. 장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공동체가 잘 살고 있을 때 그 조건이 뭐냐? 소위 좋은 공동체의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인간의 삶에는 크게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이게 대개 우리 두 개의 주된 공간인데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더니 일과 가정이 아닌 제3의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이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의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학자가 제3의 공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격식이 없다. 회사에는 격식과 서열이 있습니다. 여기는 격식과 서열이 없다. 그리고 소박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말로 수다를 떤다. 그리고 음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조금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3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쓰자면 아지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가는, 즐겨가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것이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소외되기가 쉽다. 행복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일상의 행복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우리 삶의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할 건지,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속성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